2월 8일 목요일 5분 브리핑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신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가 어젯밤 KBS를 통해 방영됐습니다. 사흘 전 녹화한 것을 100분 분량으로 편집해서 내보낸 것인데요. 대통령실은 사전 대본 없이 진행했다며 자화자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관심사인 부인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정치 공작에 당한 피해자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심지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며 김 씨를 비호하기까지 했습니다. 받지 말아야 할 물건을 받은 김 씨와 이를 인지하고도 즉각 돌려주지 않은 윤 대통령 자신의 처신과 책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신문은 온도차가 있기는 하나 내용이나 형식 모두 미흡했다는데 뜻이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유진그룹 계열사 유진 ENT가 신청한 YTN의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27년 동안 공적 소유 구조를 유지해온 24시간 뉴스 채널 YTN은 건설업을 주력으로 하는 민간 자본의 손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졸속 심사로 추진이 중단됐던 YTN 민영화였는데요. 이번 조치를 두고 졸속 결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명의 방송통신위원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2명만으로 방송사의 소유 구조를 바꾼 것입니다. 합의제 기구라는 입법 목적에서 크게 이탈한 것입니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 매각을 위한 최종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애초부터 새우가 고래를 삼키려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번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하림의 부족한 자금력이었습니다. 하림 컨소시엄은 자산 17조 원으로 재계 27위였던 데 반해 HMM은 자산 25조 8천억 원으로 재계 19위입니다. 최근 해운 업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이후에 HMM을 제값을 받으면서도 자금 여력이 충분한 기업에 매각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원이 재입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당사자는 한 발 빼는 양상이라고 하네요. 혹시 그렇다면 천공이 미는 잔금 상선이 군침 삼키는 것은 아닐까요? 한국 축구대표팀이 64년 만에 도전한 아시안컵 축구 우승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우승 못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0대2로 진 요르단과의 4강에서 결과도 내용도 형편없었다는 점입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 랭킹 23위 한국에 비해서 64계단 아래의 87위인 요르단인데요. 슈팅수 5대12, 유효 슈팅 0대7, 프리킥 6대14, 경기 분석 지표는 완패를 인증했습니다. 축구팬과 전문가들은 위르겐 클리스만 한국 대표팀 감독이 치밀한 계획 없이 일부 선수의 재능에 의존한 경기 운영을 반복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한국 선수들은 16강과 8강전에서 잇따라 연장전을 치르며 체력을 소진했는데 클리스만은 3차전에서 주전들을 풀 가동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르단과의 게임에서 지고 난 뒤 클리스만이 웃음을 짓자 국민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집중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5년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은 동의하지만 과연 늘어난 인력이 필수 지역 의료에 안착할 수 있을까? 자칫 의료 시장의 경쟁에만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복지부 대책에는 의료기관이 소아과, 외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 지원을 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정부 주도로 공공병원 등을 늘려 필수 의료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를 보는 것보다 의원을 열어서 미용, 성형시술을 할 때 적은 노력으로 큰 수입을 얻는 구조에서는 인력을 아무리 늘려도 결국 효용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5분 브리핑이었습니다.